이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요. 그 다음에 방부등식과 미분의 활용과 속도까지 일단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미분은 끝나거든요. 이 다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알아요? 가연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순서대로. 이 다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이 4단계로 나뉘어질 거예요. 첫 번째는 뭐 할 거냐면 일단 도함수가 0이 되는 이런 x를 먼저 찾으세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 할 거냐면 이거의 좌우에 이 도함수의 부호를 판단을 하세요. 그럼 지난 시간에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었죠? fx가 그러니까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면 fx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음수면 감소한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함수의 증감을 조사하세요. 함수의 증감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극값들을 조사하세요. 극값들을 조사해서 이 네 번째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으면 된다. 이렇게 기억할까요? 그래서 뭐 굳이 4단계로 나누면 자세하게 이렇게 쓴 거예요. 뭐 여기서는 3단계로 돼 있지만 뭐 도함수가 0이 되는 x를 찾아서 그거의 좌우에서의 도함수의 부호를 판단하고 이 도함수를 가지고 함수의 증감과 극값을 조사하고 조사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으면 내가 원하는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죠. 이게 다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입니다. 이 함수의 증감을 조사한다는 게 결국은 뭘 그린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냐면 이 증감표를 그린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해합니까? 이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이 최대최소를 구하는 거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방정식과 미분인데요. 이 방정식의 목적이 뭐예요? 이 어렸을 때 중학교 때 방정식을 배웠잖아요. 방정식을 왜 배웠죠?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배웠죠? 해를 구하기 위해서 배웠죠. 미지수 x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어떤 3차 방정식이 있어요. 뭐 x세제곱, 뭐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8. 그냥 아무렇게나 써봤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겠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들. 얘를 fx라고 한다면 요거의 실근은 그러니까 실근을 구하는 게 원래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실근을 우리가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무엇을 구해보자고 하는 거냐면 실근을 구하기 어려우면 뭘 구해보고 싶어 일단? 얘들아 실근을 정확하게 구할 수 없어. 그러면 실근에 뭘 구하고 싶어? 실근의 개수를 구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실근의 개수라는 건 어떻게 구하냐면 요 fx는 0하고 그러니까 y는 fx라는 그래프랑 그 다음에 y는 0. 요게 x축이죠? 얘네들의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그래서 뭐 굳이 얘기하자면 요 fx는 gx의 실근의 개수를 구할 때도 얘를 y라고 놓고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의 교점이 이 실근의 개수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 방정식의 해는 얘네들의 교점의 무슨 값? 얘네들의 교점의 무슨 값이 이것들의 해가 되죠? 당연히 x값이 해가 되겠죠. 얘네들의 교점의 x값이 요 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래프를 그리는 데 있어서 쓰이는 게 바로 뭐다? 미분이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조금 특별한 건 뭐가 있냐면 요 3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예요. 이 3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라고 하는 거는 경우에 따라 나뉩니다. 어떻게 나뉘냐면 3차 방정식이니까 몇 차 함수를 생각해요? 당연히 3차 함수를 생각하죠. 그럼 3차 함수 그래프 경이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일 때 몇 개라 그랬죠? 몇 개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3개라 그랬죠? 이렇게. 여기 3개였어요. 이 3차 함수를 이렇게 3가지로 나누는 기준이 뭐라 그랬죠? 재호? 뭐라 그랬죠? 도함수에까지는 맞았어요. 도함수에 가연이? 도함수의 뭐? 그렇지. 도함수의 실근의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3가지로 나뉘었거든요. 얘는 도함수의 실근이 서로 다른 2개, 얘는 중근, 서로 다른 2허근. 맞아? 근데 얘를 또 어떻게도 나눌 수 있냐면 여기 이제 바가 있잖아요. 이 바를 기준으로 얘는 뭐가 존재하죠? 우리가 지금 미분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얘는 뭐가 존재하죠? 최대치수 말고 최대치수 존재하지 않아요. 최대값이 없고 최소값도 없어요. 얘를 뭐라 부르죠, 얘들아? 극값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얘는 극값이 존재한다. 이걸 존재한다라고 쓰거든. 얘는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했어요. 일단은. 오케이? 그럼 극값이 존재하면
여기는 x축이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에 따라서 실근의 개수가 나눠집니다. 맞아요? 그러면 x축이 여기 있으면 하나, 두 개, 세 개. 실근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 뭘까요? x축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 기준은 뭘까요? 얘는 극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극값의 어떤 걸 가지고 x축의 위치를 정하고 싶어요. 그럼 극값의 어떤 걸 가지고? 이 1번에 위치한다고 생각을 하면 얘는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가 전부 다 음수죠. 그리고 2번에 위치한다 그러면 극대값이 0이죠. 3번에 x축이 위치한다 그러면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가 달라요. 맞습니까? 그럼 얘네들은 부호가 같다. 얘는 0이다. 어느 하나가. 얘는 부호가 다르다. 그럼 얘네들의 뭘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 뭘 가지고 하냐면 얘네들의 곱을 가지고 따져요. 뭐의 곱? 극대값과 요 극소값의 곱이 어떻게 되면 얘는 1번에 위치하면 둘 다 음수니까 부호가 같은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양수면 실근이 하나다. 얘네들이 0이면 실근이 두 개다. 얘네들이 0보다 작으면 실근이 세 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요 x축이 여기 아니라 요 밑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있어도 요 밑에 있어도 똑같이 2번, 1번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죠? 그래서 극값이 존재하는 경우는 극대극소값의 부호가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실근의 개수가 결정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극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은 실근이 다 어떻게 되죠? 이거는 교점이 다 하나씩이죠. 어디 있든 간에. 맞아요? 그러니까 실근이 다 하나씩이에요. 알겠어요? 얘네들은 다 실근이 하나다. 근데 뭐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만약에 x축이 여기 있는 경우에는 삼중근을 가져요. 그럼 삼중근을 가질 때는 실근이 서로 같은 세실근이에요. 그러니까 세실근을 갖는다고 볼 수는 있어요. 이해가요? 근데 나머지 경우는 어떻게 되죠? 나머지 경우는 무조건 3, 4방정식은 근이 3개여야 되는데 실근이 하나라는 건 나머지 두 개가 뭐라는 거죠? 허근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정식과 미분의 활용에서는 일단 3, 4방정식의 경우는 극값의 유무에 따라서 x축의 위치에 따라 실근의 개수가 달라지는데 요거는 이렇게 따진다라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부등식에서는요. 부등식에서는 보통 뭐 하죠? 얘들아? 이 부등식이라는 걸 배웠을 때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배웠다고 생각해 보면 1차 부등식도 배우는데 일단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걸 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다 뭐예요? 2차 부등식까지 해를 구하는 걸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부등식이 나온 게 뭐가 있죠?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나온 게 뭐가 있었죠? 산술기하 부등식이 있었죠. 그러니까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등식은 우리가 증명을 보통 한다. 부등식의 증명 문제를 우리가 미분을 활용해서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를 나오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속도가 속도인데요. 일단 뭐 여기 이과 학생도 있지만 속도라고 하는 거의 정확한 정의가 뭔지 알아요? 속도를 영어로 하면 뭔지 알아요? 재호야 그건 알죠? 영어로 하면 V라고 쓰는 건 알아요? 뭐라고 쓰죠 얘를? velocity. 이게 바로 속도예요. 그럼 속도의 정의가 뭐예요, 가연이? 일정한 시간 동안 간 평균 거리. 다 틀렸는데요. 자, 속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그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요.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 이게 바로 속도예요. 뭐라고요? 말로 써봐요. 뭐라고요? 시간에 대한 뭐의 변화율? 위치의 변화율. 우리가 미분을 처음 배울 때 뭐 배웠죠? 기억해봐요. 미분을 처음 배울 때 뭐 배웠죠? 미분을 처음 배웠을 때 제일 먼저 배운 게 뭐예요? 무슨 변화율을 배웠죠? 평균 변화율을 배웠죠.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의 그 변화율과 똑같은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는 함수 fx에 뭐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의 평균 변화율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는 시간이 뭐 t라는 값이 a부터 b까지 변하는데 요 y는 ft라는 함수가 위치에 관한 함수로 되어 있어야 돼요. 이 위치에 관한 함수로 되어 있을 때 이거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면 그것이 속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속도? 평균 속도. 그 다음에 이 평균 속도가 요 A랑 B라는 구간이 어느 한 점으로 가까워지면 무슨 속도가 된다? 순간 속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 속도라는 게 결국은 미분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뭘 깨달았냐면 위치의 변화율.
함수의 변화율을 미분했을 때 미분계수였잖아요. 그럼 위치의 변화율이 바로 뭐가 된다? 속도라고 한 거예요. 알겠어요? 이해가요? 그래서 뭘 얘기할 수 있냐면 요 위치,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변이거든요. 이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되고 속도가 되고, 그럼 속도를 미분하면 뭐가 될까요? 가속도가 됩니다. 그러면 가속도의 정의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가속도는 영어로 뭐라고 쓸까요? 요 가속도는 맨 첫 번째 글자가 뭘 것 같아요? 가속도 없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맨 첫 번째 글자 A로 시작하는 가속도를 나타내는 단어 뭐가 있죠? 우리가 자동차에 뭘 밟는다고 하죠? 앞으로 나가려면? 엑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accelerate 어떻게 쓰죠? ACC 이렇게 쓰나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가속도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A라는 걸 쓰고요. 이 가속도의 정의는 그럼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시간에 대한 뭐의 변화율? 속도의 변화율이라고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너네가 알아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요 속도랑 그 다음에 속력 얘네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얘네들은 무슨 차이가 있죠? 속도라고 하는 거는 방금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이라고 했죠. 그리고 속력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속력은 크기만을 나타내주는 물리량이에요. 그럼 걔를 뭐라고 부르냐면 지금 방금 요 속도랑 속력의 차이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속력은 속도의 크기를 나타내주는 물리량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속도는 크기와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방향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쪽으로 가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선생님은 왼쪽으로 시속이 아니죠. 초속 100m로 지금 가고 있었잖아요. 엄청 빨랐죠, 방금. 그래서 그 왼쪽으로 가고 있다. 왼쪽 방향이 있어요. 근데 이 속력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이쪽으로 초속 100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초속 100으로 가든 그냥 속력이 100이다라고 얘기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크기만을 가지고 있는 물리량, 얘는 뭐랑 있다? 크기랑 방향을 같이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라고 얘기해 볼까요?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러냐면 얘를 벡터라고 얘기합니다. 얘는 뭐라 그럴까요, 그러면? 얘를 스칼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스칼라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크기만을 가지고 있는 물리량.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같이 가지고 있는 물리량. 그럼 스칼라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속력이 있고요. 이동 거리가 있고요. 뭐 가속력이 있고요. 뭐 질량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벡터의 대표적인 예는 속도, 그 다음에 가속도, 그 다음에 변위 이런 게 있어요. 변위와 이동 거리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너네가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까지 갈 건데 똑똑한 나는 이렇게 가겠죠. 근데 이제 가연이는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멀리. 그 다음 재호는 어떻게 오나요? 이렇게 오나요? 이렇게 오는 거. 그러니까 이동 거리는 여기에서 뭐가 해당이 될까요? 1, 2, 3번 중에 이동 거리는 1, 2, 3번 중에 뭐에 해당이 될까요? 내가 첫 번째 그린 거, 두 번째 그린 거, 세 번째 그린 것 중에 이동 거리에 해당되는 건 무엇일까요? 빨리 대답해 줄래요? 2번, 3번? 아니요. 1, 2, 3번이요. 이동 거리는 다 될 수 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변이는 뭐밖에 안 된다? 가장 짧은 거리. 변한 위치를 말한다? 1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 가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러면은 얘를 이제 문자로 어떻게 쓸 거냐면 잘 봐. 요 시간 t에 대해서의 그 위치를 요 x는 ft라고 했어요.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시간이 아니라 시각입니다. 시간과 시각의 차이는 뭔지 알아요? 시간은 구간이고요. 시각은 한 점이에요. 알겠어요? 시각 t에 대한 위치를 ft라고 나타냈을 때의 속도는 얘를 우리가 뭐에 대해서 시각 t에 대해서 미분한 f't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우리가 이제 얘는 뉴턴의 기후라고 했고 얘를 좀 더 유식하게 쓰면 어떻게 쓰냐면 내가 x를 t에 대해서 미분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써요. 알겠어? 그래서 얘를 이제 속도라고 쓴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엄청 쉽습니다. 알겠죠? 문제는 엄청 쉬워요. 자, 가속도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한다? 속도를 t에 대해서 미분하자. 그래서 v't로 쓰자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 이외에 나오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 요 길이랑 넓이랑 부피가 시각 t에 대해서 변화하는 u를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시각 t에 대해서 뭐 길이나 넓이나 부피가 변화하는 것들이 있으면 걔를 미분했을 때 그것들의 변화율을 나타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이 길이가 시각 t에 따라 변하는 게 여러분들 주변에서 뭐가 있죠?
얘 하나만 얘기해 볼래요? 길이가 시각 t에 따라서 변하는 거. 없어요? 길이가 시각 t에 따라서 변하는 거. 먹지로라도. 이 중고등학교 때 했을 수도 있는데 용수철이 있죠. 그러니까 용수철은 이제 잡아당겼다가 놔버리면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하잖아요. 뭐 넓이가 변하는 거 뭐가 있어요? 뭐 그림자 있습니까? 부피가 변하는 거 뭐가 있죠? 어렸을 때 많이 들고 다니던 거. 물이요? 어렸을 때 물 많이 들고 다녔어요. 풍선을 많이 들고 다녔지 않았어요? 나의 의도는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풍선 같은 게 이제 부피의 변화율에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공 같은 것도 그렇고. 근데 막상 문제 풀 때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자, 위치 미분하면 속도,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야. 이게 끝이에요. 알겠어요? 문제 풀 때는. 그럼 이제 문제로 되돌아가 볼게요. 조금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 가지 예를 들어줬지만 지난번에 여기 최대 최소까지 했습니까? 여기 했나요? 안 했나요? 여기 했죠? 대답해 줄래요? 했죠? 네, 그럼 이제 방부등식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요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서로 다른 실근이란 x축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구하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자고 했죠? 얘를 뭐 하자? 얘를 뭐 하자? 얘를 뭐 하자? 미분 왜 하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그럼 얘를 미분하면 얼마예요? 3x 제곱 빼기 6x죠. 그럼 얘는 내가 3x로 묶어버리니까 x 빼기 2가 되는데 요게 0이 되는 게 0과 2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뭘 그리자고 했냐면 증간표를 그릴 건데요. x가 0과 2일 때 요거에 이제 좌우에서의 뭘 구하자? 증간표 그리는 방법이요. 이 y' 도함수의 보호를 구하자. 여기는 0이고 0보다 작은 값 집어넣으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죠. 그럼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y라는 게 증가한다는 걸 화살표로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 감소한다는 걸 이렇게 밑으로 짝대기 쓰면 되고요. 그럼 여기가 이제 극대가 되는 점이고 여기가 극소가 되는 점이다. 그럼 0을 어디다 집어넣어야 되냐면 위에다 집어넣어서 3이다. 2를 저 위에다 집어넣으면 8 빼기 4, 3, 12 더하기 2니까 얼마다? 마이너스 2다. 그래서 얘를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0이랑 2가 있는데 0일 때 3이고 2일 때 마이너스 2인 이런 그래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서로 다른 실근이 몇 개다라는 거예요? 3개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방정식의 목적은 실근을 구하는 건데 저것의 실근을 정확히 구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죠? 자, 그러면은 이 오른쪽 볼게요. 이번에는요, 요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아까 내가 설명해 준 것 중에 뭘 이용해 줘야 될까요?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일단 3차 방정식은 실근의 개수가 뭐가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는 거로 나눴죠? 아까 내가 여기 뭐가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는 거로 바로 나눴잖아요. 뭐로 나눴어요? 극값이 존재하냐 안 하느냐로 나눴죠. 그러면 세 실근을 갖는다라는 건 일단은 극값이 존재해야 되죠. 맞아요? 일단 극값이 존재해야 되며 세 실근이 존재한다는 건 뭐의 부호로 따졌죠? 그러니까 세 실근이 존재한다는 건 무엇의 부호가 어떻게 돼야 됐죠? 실근의 부호요? 실근의 곱이요? 근의 곱이요?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기억력이 5분입니까? 붕어도 그거보단 잘하겠네. 뭐라 그랬죠? 그렇지. 극대값이랑 극대값하고 뭐의 곱? 극소값의 곱. 이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의 부호가 어떻게 돼야 돼? 실근이 3개라면 음수야 양수야 0이야? 음수가 된다는 걸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미분할 거예요. 얘를 y라고 놨을 때 얘를 미분하면 3x제곱 6x 빼기 9입니까? 그럼 얘는 3으로 묶어버리면 x 더하기 3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나요? 그럼 요게 0이 되는 값이 x는 마이너스 3하고 1이니까 요 그래프는 어차피 이렇게 그려진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극대값은 마이너스 3에서 생기니까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7. 27 없어지네요. 27. 4니까 31 빼기 k죠. 그래서 극대값은 31 빼기 k고요. 극소값은요? 자, 1을 집어넣으면 얼마죠? 4, 8, 마이너스 1. 그러면 마이너스 1 빼기 k인가요? 그럼 얘네들의 곱이 0보다 작다는 건 k가 부호가 음수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마이너스 1을 두 번 곱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게 되고요. 마이너스 1과 30일 사이다. 그럼 이것의 개수 몇 개죠? 0부터 30이니까 몇 개입니까? 0부터 30이니까 몇 개입니까? 빨리빨리 얘기해 줄래요? 네, 31이죠. 자, 답이 2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넘어갈게요. 자, 3번은요. 자,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자연수 k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오직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라는 거는 일단 뭐부터 확인해 봐야 될까? 저 방정식에. 쟤를 이제 3차 함수로 봤을 때 일단 뭐부터 확인해 봐야 돼? 얘를 이제 미분해서 얘가 3x제곱 빼기 6x 빼기 24잖아. 그럼 얘가 그 값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먼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알겠어요? 그럼 얘를 이제 뭐로 묶어줄 수 있죠? 함부로 막 나누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x제곱 빼기 2x 빼기 8인데 얘가 인수분해가 딱 눈에 보이네요. x-4에 x 플러스 2로. 그럼 요게 0이 되는 x가 뭐가 있냐면 마이너스 2랑 4가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얘는 극대값이랑 극소값이 존재하는 3차 함수예요. 그럼 그 중에서 실근이 하나라는 거는 뭐 이용하라는 거죠? 뭐 이용하라는 거죠? 극값들의 부호가 서로 어떻다? 극값들의 부호가 서로 어떻다? 다르면 3개입니다. 극값들의 부호가 같아야지 오직 한 개의 실근이요.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fx라고 놨는데 여기에다 뭐 집어넣은 거?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은 거랑 여기다 4를 집어넣은 게 0보다 크다. 얘를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12에 플러스 48에 더하기 k. 여기 f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 f4라고 하는 거 얼마죠? 64에 그 다음 16 곱하기 3이니까 48에 마이너스 96에 플러스 k. 괜히 쓸데없는 숫자를 이렇게 해놔가지고.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20 빼버리면 k 더하기 28입니다. 그럼 얘는요. 요거 둘이 계산하면 얼마죠? 16이니까 마이너스 80인가요? k 빼기 80이요. 그럼 얘는 k가 마이너스 28보다 작거나 k가 80보다 커야 되는데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 중에 최소값은 81이겠죠? 네, 요게 답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나요? 네, 어렵지 않죠? 네. 자, 넘겨볼게요. 그 다음 4번인데요. 이제 부등식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부등식에 관련된 문제는 아까 미분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활용해서 부등식을 증명한다. 아까 이렇게 설명해 줬거든요. 근데 그 어떤 거를 이제 문제에서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 이런 게 나와요. 이런 거라는 건 무슨 말이냐? 요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는 2차 부등식의 경우에는 이런 게 항상 성립하려면 판별식을 이용해서 풀었어요. 맞습니까? 근데 이 3차 이상의 방정식의 경우에는 이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뭐 판별식 같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활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제 그래프를 활용해서 어떤 짓을 할 거냐면 얘가 모든 실수에서 0보다 이상이라는 거는 얘를 y라는 함수로 놨을 때 이것의 무슨 값만 0보다 이상이면 돼요? 아, 극소값 아닙니다. 자, 극소값과 최소값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극소값은 여러 개가 될 수 있어요. 얘 극소값은 여러 개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구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잘라버리면 최소값은 요거 하나예요. 얘가 실수 전체에서는 최소값이 없어요. 계속 내려가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극소값이 0보다 이상이 아니라 이것을 fx라고 했을 때 요것의 최소값이 0보다 이상이라는 것만 보여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의 최소값이 0보다 이상이라는 걸 보여주려면 이 최소값이 어디에서 생기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내가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얘기죠. 그럼 얘를 이제 y 프라임 4x 3승 빼기 12x 빼기 8이잖아요. 요게 0이 되는 x를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내가 아까 함부로 나누지 마라고 했는데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일 때는 나눠도 상관이 없어요. 알겠어요?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일 때는 나눠도 상관이 없어서 내가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요게 0이 되는 x를 찾아보고 싶거든요. 그럼 뭐 이용하죠?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조립제법을 이용해야 되죠. 여기다 뭐 집어넣어 버리면 딱 성립하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성립하네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럼 얘를 인수분해 해버리면 x 더하기 1에 x제곱 빼기 x 빼기 2니까 x 빼기 2에 x 플러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까? 맞아요? 그럼 요 주어진 식은 x 플러스 1의 제곱에 x 마이너스 이렇게 됐어요. 뭐가? 도함수가. 그러면은 도함수가 이렇게 된다는 건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요게 0이 되는 게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하나는 2야. 내가 그래프를 그리는 게 목적이었잖아. 얘는 0이고. 그러면 이거의 좌우에서의 도함수의 보호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양수 음수라서 음수고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아도 얘는 양수인데 얘는 음수예요. 그래서 부호가 변하지 않아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1차식의 곱으로 되어 있었으니까 0이 되는 점을 기준으로 좌우의 부호가 변했지만 얘는 제곱이 있기 때문에 부호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2보다 크면 양수죠. 그래서 이 y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면 감소, 증가 이렇게 돼서 내가 그래프를 빨간색으로 그려볼게요. 감소하는데 계속 감소해야 돼요. 언제까지? 여기까지. 그러다가 여기서 증가하는 이런 4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는 도함수가 0이 되는 점이고요. 그러면은 요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자, 그럼 근데 내가 관심 있는 건 사실 그래프를 자세하게 그리는 게 아니었네요. 뭐만 관심 있었죠? 최소값. 맞아요? 그럼 여기다 2를 집어넣은 값만 찾으면 되죠? 그럼 여기다 2를 집어넣어 볼까요? 얼마입니까? 16, 4, 6이 24, 마이너스 16 더하기 K. 계산하면 얼마예요? K-24가 0보다 이상이면 된다. 그럼 K가 24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최소값은 24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정리해 볼래요? 네. 방학인데 몇 시에 일어나요? 가연이 너 학원 오기 전에 20분 전에 일어났죠? 네? 아니요. 몇 시에 일어났어요? 8시. 일찍 일어났네요. 네. 그러면 학원 오기 전까지 뭐 해요? 저요. 숙제들 해요. 예? 숙제 도한다는 거는 뭐 하냐고 하는 것에 적절한 대답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숙제 도와하는 게 아니라 숙제들을 해요. 아, 숙제들 한다고요? 재호는 몇 시에 일어나요? 저 10시. 10시요? 간만에 늦잠 좀 자네요. 좋아요. 근데 체력을 선생님이 느끼는 건데 이게 내가 어제도 중학생 애들한테 몇 시간을 집중할 수 있어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 집중력이 되게 중요하다는 건 사실 너희 정도 나이면 다 알 것 같아요. 이 공부를 요거 하나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이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학교 2학년 어떤 학생이 자기는 5시간을 집중할 수 있대요.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사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뻥이야 라고 거짓말하지 마라고 하려다가 아니라고는 안 했는데 본인이 이제 바둑도 두니까 이제 집중력이 굉장히 강하다고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집중력 좋아요. 근데 내가 애들을 봐도요, 뭐 선생님이 애들을 볼 기회가 조카들밖에 없지만 막 게임할 때 보면 옆에서 말을 걸어도 대답도 안 하거든요. 그럼 그건 진짜 집중력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때려도 뭐 쳐다도 안 봐요. 집중력이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를 이제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쓸 수 있다면, 뭐 공부에 집중력을 쓰겠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쏟을 수 있다면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이제 체력이 받쳐줘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선생님도 어렸을 때 집중력이 좋은 편이었고, 나는 이제 내 개인적으로 나는 멀티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으며, 나는 내가 머리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고등학교 때까지 생각했어요. 네, 개인적으로는. 근데 대학 가서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요즘도 사실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어렸을 때, 너희 나이 때는 난 천재다, 막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체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만큼 앉아있어서 막 공부할 자신이 사실 없습니다. 그렇게 돌이켜보면, 공부는 때가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요즘 세상이 많이 변화되고 있어서, 세상이 너무 많이 변화되고 있어서, 뭐, 공부 잘하는 게 다는 아니죠. 네, 공부 잘하는 게 다는 아닌 건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대학 갈 때까지는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봐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말을 이해했으면 좋겠네요. 자, 5번은요. 요 fx의 그래프가 gx의 그래프보다 항상 위쪽에 있대요. 그럼 항상 위쪽에 있다라는 걸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요 x 4승, 2x 3승, 빼기 x제곱, 빼기 9x가 항상 위쪽에 있다? 그럼 내가 식으로 이렇게 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죠?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제가 항상 성립한다. 맞아?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로 바꿔서 계산을 해보려면 얘를 좌변으로 넘겨봐요. 그럼 x 4승에 마이너스 6x 제곱에 마이너스 8x 플러스 a가 모든 실수에서 0보다 크려면은 얘를 어떤 함수로 잡아야 돼요. hx를. 왜냐면은 그러니까 얘를 지금 어떻게 풀자고 하는 거냐면
문제를 다시 번역해 보면 fx가 gx보다 항상 크다라는 얘기는 f 빼기 g라는 거를 h로 잡았을 때 요 h가 모든 실수에서 0보다 크다라는 걸 보여주면 된다. 그럼 hx의 무슨 값이 최소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걸 보여주면 된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 하자? 미분해서 그래프를 그려보자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죠? 그럼 얘가 4x 3승 12x 빼기 8인데요. 얘도 4로 묶을 거예요. 뭐 나눠도 되는데요. x 3승 빼기 3x 빼기 이렇게 쓸 거고요. 얘는 이제 1,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뭐가 들어가죠? 마이너스 1이 들어가나요? 그럼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1, 마이너스 2, 2, 0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버렸을 때 요게 x 마이너스 2, x 더하기 아까랑 좀 비슷하게 나오네요. 맞습니까? 그럼 얘가 이제 x 플러스 1의 제곱에 x 마이너스 2인데 뭐가 h 프라임 x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 4가 붙어야 되거든요. 그럼 얘 그래프가 대충 이렇게 나온다는 거였죠. 2에서 최소값을 갖고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다 2를 집어 넣으라니 h2는 얼마죠? 16, 4, 6, 24 마이너스 16 더하기 2. 그럼 이거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4 맞니? a 마이너스 24가 0보다 크니까 a는 24보다 크다. 그래서 답이 5번인 거죠. 알겠어요? 네. 등호가 들어가면 등호까지 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방정식과 부등식에서의 미분의 활용을 봤고요. 여기는 문제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네,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이번에는 속도가 속도와 미분이에요. 미분의 마지막 단원입니다. 오늘 하고 다음 주 화목, 그 다음 주 화 이렇게까지 하나요, 우리? 그러면은 다 끝나긴 하겠네요. 다 끝납니다. 예. 이 문제집은 굉장히 쉬운 편이에요. 예. 쉽게 얘기하면 이 정도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냐면 교과서보단 조금 어렵고 센 B 정도의 난이도 상을 제외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수직선 상위로 움직이는 전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A에서의 속도가 0이라고 했거든요. 아까 위치를 뭐하면? 얘를 미분하면 뭔데요? 마이너스 2t 더하기 4죠. 얘가 속도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얘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요게 A에서 T는 A에서 0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A 더하기 4가 0이 되는 A는 2라는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문제는 굉장히 쉽다고 했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요 PQ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렇게 되었는데 요 중점의 속도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두 번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각각의 속도를 구해서 걔네들의 중점의 속도를 구해도 되고요. 두 번째는 걔네들의 중점을 구하듯이 하셔도 되고요. 그냥 위치가 나와 있으니까 쟤네들의 중점을 구한 거를 미분해서 그것의 속도를 구해도 상관이 없어요. 알겠어요? 왜 이거 틀렸나요? 네. 얘 이제 둘이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중점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둘이 더한 다음에 2로 나눌 거거든. 마이너스 6t제곱 플러스 2t인데 얘를 2로 나눠보면 이게 중점의 위치예요.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럼 이거의 속도를 이제 구해보려면 얘를 미분해야 되죠. 얘가 얼마죠? t제곱 빼기 3t. 제곱이 아닌 것 같아요. 세제곱이죠. 예. t 세제곱 빼기 3t제곱 플러스 t니까 얘를 미분하면 3t제곱 빼기 6t 더하기 1이라서 여기에다 뭐 집어넣자? t 대신에 5를 집어넣자. 그러면 25 곱하기 3이니까 75죠. 30이죠. 더하기 1이니까 얼마입니까? 46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했습니까? 네,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넘겨도 되나요? 넘겨서 3번 보겠습니다. 3번 보시면 자, 3번은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전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저렇게 되었을 때 이 속도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2다. 그럼 속도는 얘를 미분하면 되잖아요. 그럼 3t제곱 빼기 4t 플러스 a인데 얘는 우리가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슨 꼴로 만들어주죠?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주면 되죠.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주면 어떻게 돼요? t 마이너스 뭐분의 뭐예요? t 마이너스 뭐분의 뭐예요? 나 혼자 아니? t 마이너스 뭐분의 뭐예요? 완전제곱식으로 바꾼다고요. 완전제곱식으로. t 마이너스 뭐예요? 여기가? 3분의 2 아닌가요? 3분의 2의 제곱에 a 마이너스 3분의 4입니다.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맞아요? 이게 안 되면 곤란해요.
그러면 요 K라는 값이 얼마예요? 3분의 2라는 거죠. 요게 3분의 2일 때 요게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건 A가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거네요. 오케이? 그럼 둘이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이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요. 요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각각 이렇게 나타내져 있는데 이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에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래요. 그럼 속도가 같아진다고 했으니 일단은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미분해 볼게요. 얘 미분하면 얼마입니까? 2분의 1 t제곱인가요? 그 다음 6이죠. 그 다음 q를 미분해 볼게요. 얘 미분하면 얼마죠? 4t-입니다. 그럼 얘네들이 같아지는 순간에 t를 먼저 찾아야 되죠. 그럼 얘네들이 같아진다는 거는 2분의 1 t제곱 플러스 6이 4t-2랑 같아야 되니까 2를 곱할게요. 왜냐면 분수가 싫어서. 그 다음에 좌변으로 넘길게요. t제곱 빼기 8t 플러스 16. 그럼 얘 완전 제곱식으로 바뀌나요? t가 4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같아지는 순간, 즉 t가 4초일 때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래요. 그럼 4를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4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죠? 4를 집어넣으면은 4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죠? 6분의 64인가요? 그 다음 플러스 4, 6이 24 빼기 3분의 2죠. 계산하기가 어렵네요. 2로 약분하면 3분의 30인가요? 3분의 30인가요? 그럼 10인가요? 그럼 34입니다. 그 다음 여기다 4 집어넣으면 얼마죠? 32죠. 그 다음 빼기 8이죠. 빼기 1이니까 얼마죠? 9를 빼버리면은 23인가요? 그럼 34에서 23을 빼버리면 얼마다? 1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선생님 계산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계산을 따라올 줄은 있어야 돼요. 따라올 수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안 되면 좀 기다려주세요라고 해야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그럼 계속 똑같은 굴레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넘기겠습니다. 자, 5번은요.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좌표가 저렇게 나타내져 있는데 자,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일까요? 자,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일 것 같아요? 뭐가 변한다는 말과 똑같은 거죠? 그렇지.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뭐가 바뀐다? 속도의 부호. 그럼 얘를 미분해 보면요. 2t-6인데요. 요게 0이 되는 순간을 찾으라고 하는 거죠. 그럼 t가 3이죠. 이때 뭘 찾아라? 좌표를 찾아라. 그럼 3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9-18 더하기 5니까 답이 마이너스 4입니다. 1번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을 말하니까 그러면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을 찾아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자, 6번은요. 자, 6번은요.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두 점 PQ의 T초의 위치가 각각 이렇게 나타내져 있는데 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일까요? 속도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중하세요, 가연아. 예? 뭐라고요? 속도의 부호가 서로 그럼 여기가 2t 빼기 4고요. 얘는요. 3t 빼기 15니까 얘네들의 곱이 어떻게 되면 돼요? 하나가 플러스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니까 둘의 곱이 0보다 작다는 걸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는 5고 하나는 2니까 2와 5 사이라는 거죠. 이거 사실 다 암산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하는 것들. 이해 갑니까? 넘겨볼게요. 자, 7번은요. 지상에서 처음 속도 30으로 이 똑바로 위로 던진 물체의 t초의 높이가 저렇게 되는데 지상에 떨어질 때의 속도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일단은 저 식이 왜 저렇게 되는지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저게 지상에 떨어질 때의 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지상에 떨어질 때의 시간이 언젠지를 먼저 구해야 되죠. 그럼 지상에 떨어질 때의 시간이라고 하는 건 높이가 뭐가 되는 순간이죠? 0이 되는 순간이죠. 높이가 0이 되는 순간. 그럼 얘를 우리가 뭐로 묶어버리면 마이너스 5t로 묶어버리면 t-6이라서 요게 0이 되는 t값은 6이에요. 6초일 때 지상에 떨어진다. 그럼 그때의 속도는 어떻게 되냐면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10t 플러스 30인데 여기다가 t 대신에 6을 집어넣어버리면 마이너스 30이구나. 그래서 5번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정리해 볼래요? 하이?
자, 8번은요. 이 모서리 길이가 2인 정육면체가 있는데 이 각 모서리의 길이가 매초 1의 속력으로 길어질 때 1초가 되는 순간에 정육면체 부피의 변화율. 그럼 일단 얘는 뭐부터 써야 되냐면 요 부피를 써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시각 t에 따라서 부피가 변화되고 있는데 처음 모서리 길이는 2였어요. 근데 이제 모서리 길이가 매초 1씩 증가한다고 했잖아요. 길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뭐라고 쓸래요? 한 변의 길이를? 2 플러스 t로 써야 하지 않을까? 맞니? 요거의 세제곱이 정육면체의 부피니? 맞니? 그럼 이거의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했지. 언제? t가 1일 때. 그러면 이 부피의 변화율이라는 거를 기호로 뭐라고 쓰게? 그냥 v't로 써도 되지만 뭐라고 쓰자 그랬지? 부피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이렇게 쓴다고. 알겠어? 이게 부피의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고 얘 미분해봐. 3에 2 플러스 t의 제곱에 요거 속미분해도 1이니까 아무것도 곱할 게 없어. 알겠어? 그래서 요거에 뭘 집어넣자? t 대신에 1을 집어넣자. 그럼 27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4번입니다. 이해갑니까?